자, 이제 할게. 우리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합니다. 책은요, 저기 있는 지역 분석이, 191페이지. 자, 일단 얘도 우리 실제 공부한다면, 이렇게만 좀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지역 분석. 자, 일단 이제 목적이 이거요. 궁극적 목적은 결국은 내 물건 가격이 얼마 될까? 즉, 현재 대상 부동산 보니까 주거 3층짜리 건물입니다. 자, 항상 요 개별 분석 자체를 하는 목적인데, 궁극적 목적이 이거 아닙니까? 내 건물 가격이 그 결과 얼마 될 것인가? 즉, 구체적 가격을 파악할 목적이죠. 근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항상 감정평가할 때 무조건 주어진 땅이 최유효용이 될 걸 전제로 평가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즉, 어떤 물건이 반드시 최유용을 전제로 평가해서 이거와 서로 비교해서 내 건물이 어울리지 않으면요. 어울리지 않는 만큼 감가해서 내 건물 가격이 평가하게 돼 있다고요. 자, 근데 한번 물어보죠. 현재 이 건물이 주거 3층짜리 건물인데 만약 이 땅이 빈 땅이면 가장 잘 이용될 수 있는 용도는 뭐가 될 것인가? 이걸 먼저 파악한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이 상태는 결국은 가장 잘 이용되는 용도가 뭐냐 파악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 보는가 할 수 없이 주변적을 봐야만 내 땅이 빈 땅일 때 가장 잘 이용되는 용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분석할 때 지역 분석을 먼저 합니까? 아니면 개별을 먼저 합니까? 그죠? 지역을 먼저 해야만 결국은 내 물건이 가장 잘 이용되는 용도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적으로 보는 게 대부분 다 이게 상업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다 가정하죠. 그럼 결국은 내 땅이 빈 땅일 때 상업이 가장 잘 이용되겠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지역 분석에 대한 궁극적 목적이 뭐냐 묻거든. 이 지역이 보편적 이용이 되는 것, 즉 표준적 이용을 파악할 목적이랍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이용되는 것 해서 이런 걸 다른 말로 표준적 이용이다 씁니다. 그래서 현재 보니까 주변적이 대부분 다 상업을 쓰고 있으면 내 땅도 빈 땅일 때 가장 잘 이용되는 건 상업 되겠다. 그죠? 그리고 어차피 궁극적 목적은 내 부동산 가격을 평가할 목적이다 보니까 주변적에 있는 땅값이나 내 땅값이 사실 거의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변적에서 매매되고 있는 땅값이 얼마 될 것인가 이걸 파악한답니다. 지역 분석에서는. 해본 결과 일반적 이용은 상업이 될 것이고 이때 평당 1000 정도 매매되고 있다. 그러면 내 땅도 빈 땅이면 가장 잘 이용되는 용도가 상업이 될 것이고 이때 평당 1000 정도 될 것이다. 근데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은 주거 3층이죠. 그런 결과 어울리지 않는 만큼 이런 감가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감가되는 걸 보니까 약 한 400 정도 감가되더라. 그래서 내 물건은 얼마 되겠습니까? 이렇게 평가가 돼 있어. 자, 다시 할게요. 그럼 채용을 왜 이거 왜 합니까? 이거 목적이. 어차피 궁극적 목적은 내 땅값 얼마나 파악할 목적이죠. 그럼 가장 기본에 뭐 있습니까? 내 땅이 가장 잘 이용될 걸 먼저 파악을 해야만 이 값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항상 보니까 개별은요, 주어진 땅이 채용 분석과 그다음 구체적 가격 파악할 목적입니다. 그러면 굳이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차피 지역 반대가 개별 아닙니까? 그럼 나 같으면 있죠. 이 둘 다 기억 안 하겠어. 둘 중에 한 개만 하겠다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기억하시고 그 반대인 건 반대로 보시면 돼요. 문제 풀 때. 어차피 시험 나면 뻔합니다. 요거 안에 무조건 2지분 나오게 돼 있어요. 항상.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우리 앞에 있듯이 가격 재원칙이 있죠. 자, 내부와 서로 관련된 원칙이 뭐죠? 균형이고 외부는 적합이죠. 그럼 결국은 원래 여기 보니까 우리 지역 분석 외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적합 원칙과 서로 관련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지역 분석 관련된 되어 있는 가격 원칙은요. 적합 원칙은 사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외에 뭐 있는가 하면 항상 지역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변하지. 그러니까 변동 원칙, 예측 다 통용된다고. 또 적합과 비슷한 게 뭐냐면 외부성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지역 분석 관련되어 있는 가격 원칙은 적합과 외부성과 그다음에 변동, 예측 달로 관련되어 있지만 굳이 그 네 개를 다 암기하지 말고 거꾸로 공부하시라고. 무조건 지역 분석 딱 나오면 틀린 말은 항상 균형 원칙이 여기 돼 있어. 그러니까 절대 지역 분석 나왔을 때 균형 원칙만 쓰지 마라 이렇게 하시라고. 거꾸로 개별은 이 건물 안에 있는 내부 원칙이 되어진 결과 이런 반드시 균형 원칙만 쓰게 돼 있고 항상. 그래서 이것만 정리하시라고.
하는데, 자, 다시 합니다. 지역을 먼저 하고 지역 분석의 궁극적 목적은 그 동네 보편적 이용인 표준적 이용과 현재 보편적 매매되는 땅값의 가격 수준 파악할 목적이면서 항상 균형 원칙은 관계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나머지 그 반대인 건 개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요. 지역 분석에 대한 대상이 있어요. 자, 대상이 3개 있는데 첫 번째 인건적 있고 두 번째 유사적 있고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동일수거권 요 3개 있어요. 실상은 중요한 건 인건적과 유사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동일수거권 사실 시험 내기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인건이란 말 뜻이 뭐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지. 이 중심이 누구예요? 누구한테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란 게 그건 대상부동산이죠. 핵심 대상부동산 가까이 있는 요 주변적이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인건적이라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보통 뭐 일반적 용어 쓸 때 이런 말 쓰죠, 그죠? 우리 동네가 뭐냐고 이게 인건적이식 말해서. 우리란 것은 내가 있는 적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동네와 비슷한 동네가 뭐 있습니까? 유사 동네지, 그죠? 그래서 유사적은 결국은 인건적 유사인데 이 유사 동네는 뭐 있습니까? 비슷한 동네는 나는 분명히 없지 않습니까? 나하고 비슷한 동네지. 우리 동네가 비슷한 동네지. 그래서 항상 이 말은 인건적은 가장 중요한 건 대상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적이고 유사적은 절대 뭐 있습니까? 인건적과 유사하지만 나는 없다고 이게. 그래서 핵심이 뭐냐? 이 말 마시면 돼. 제일 많이 묻는 게 뭐냐? 이거. 인건적은 대상부동산이 포함된 지역이에요. 반대로 뭐 있습니까? 유사적은 대상부동산이 뭐 있습니까?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죠. 이걸 시험에 제일 많이 낸 문제에서.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자, 인건적은 우리 학원 주변적이고 인건적인데 대상부동산 가격에 직접적 영향 주겠죠. 그죠? 즉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주변적이 상업적일 때 주거적일 때 분명히 내 땅값 바로바로 영향 주게 돼 있다고. 그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유사적은 항상 중심이 인건지역과 서로 비교하되 이때 보니까요. 자, 항상 유사지역은 인건지역과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죠. 유사한 특성 있는 지역이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유사지역 인건지역과 인접할 필요 있습니까? 없죠, 그죠? 즉, 이런 우리 동네 비슷한 지역이 분명히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원주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홍천이라든지 저기 있는 뭐 있습니까? 강릉 등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성격이 있는 적이 절대 몇몇 회 이내, 몇 킬로 이내만 곧 이건 인건적, 유사적 말 못한다고. 그래서 요것만 딱 기억하세요, 문제에서. 항상 이가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동일수거권 말뜻이 동일한 수요자, 공급자가 있는 권역. 즉, 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역. 즉, 우리 원주에서 출퇴근 가는 거리 있죠? 그 바운더리 곧 이게 다른 말로 이게 동일수거권이시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 동일수거권 항상 물으면 그 속에 인건적도 포함되어 있고 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사적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동일수거권 범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을 묻는 건데요. 비록 우리 아마 맨 밑에 보니까 뭐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장, 농지 등등인데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후보지 이행지만 기억해요. 후보지 이행지만. 다른 건 절대 장난치지 않으니까. 그러면 후보지 이행지는 항상 원칙은 이행전환 후로 합니다. 다만 성숙도가 굉장히 낮을 땐 이행전환 전후로 한다. 이 말 기억하시라고. 즉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이 땅이 농지인데 3년 후에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진다 공시하면 땅값 올라갑니다. 이 말이 결국은 상업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원칙은 변화 후에 있는 용도를 평가하는 거야. 근데 이 땅이 현재 농지인데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는데 언제 변경되냐? 50년 후에. 땅값 변화 있습니까? 없잖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없이 현재 있는 용도로 평가한다. 이 말 뜻이 이게. 그것만 정리하시면 돼. 자, 그리고 뒷장 갑니다. 자, 뒷장에 보니까 예. 자, 거기 있는 그림이 그래프에 그림이 날라갔는데 그럼 참고로 지난주에 빌딩에 대한 내용 연수한 적 있습니까?
빌딩은 이 건물 자체. 이 건물 자체의 어떤 내용 연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인건지은 동네. 특정 동네가 재개발되었을 때 올 수 있는 어떤 맨 처음에 신규 건물 들어서고 서서히 이적이 노후던 쇠퇴되는 그런 단계에 대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이제 그림이 있어요. 이 지문은 실제 잘 나오지 않지만 가끔씩 보니까 특정한 어떤 내용만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묶어보자고요. 자, 이래 보자고. 특정한 현재 이적의 신도시가 건설되어진다라고 발표하면서 서서히 건물 짓죠? 건물 한두 개, 한 개, 두 개 완성되면 서서히 뭡니까? 주민들이 입주하죠? 이런 게 뭐냐? 다른 말로 이게 성장기. 그 다음에 이적이 모든 게 완벽히 들어서 있는 이런 게 뭐냐? 다른 말로 성숙기. 그 다음에 서서히 이적이 건물 등이 노화될 것이고 이때 기존에 살고 있는 소득이 높은 분이 다른 신도시로 이주하면서 조금 낮은 소득이 있는 주민들이 서서히 유입되는 단계가 뭐냐고 이게 세택이요. 그 다음에 세택이고 그 다음에 뭐 있는가 하면 이 지역이 설럼과 빈민과 악화기가 되기 직전에 있는 단계가 뭐냐고 이게 천이기.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문제상에서. 그러면 이때 각각에 있는 특징을 좀 보시는데요. 한 3개 정도만 좀 정리하셔. 다 하지 말고. 자, 가볼게요. 첫 번째 말입니다. 성장기는 이 지역이 신도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우리 저기 원주 혁신도시 있죠? 그러면 지금 이 거적 다 들었습니까? 계속 개발 중이죠. 그런 단계 성장시키면 해서. 그러니까 성장기는 보니까 집가가 올라가죠. 그렇죠? 올라가지만 성수가 뭐 있으면 이제 모든 게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집가가 뭐 되겠습니까? 최고고 서서히 이제 건물이 노후화되니까 이제 집값 서서히 떨어진답니다. 이런 게 뭐 있습니까? 세택이고 조심할 건 천익이란 무조건 집값이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니야. 하락하다 약간 이제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어. 요건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겁니다. 이 시기는 보니까 소득이 높은 분이 이제 신도시 이주하면서 낮은 소득의 사람이 일시에 확 들어오거든. 그래서 거기다 옆으로 약간 정도 가격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해서 요거 특징 좀 봐놓으셔야 돼요. 약간 정도 가격이 올라간다는 특징 좀 조심하라고. 그 다음에 요거 집가는 여기 중요합니다. 요거하고 여기 두 개 중요하다고. 자, 그 다음에 주로 어떤 주민들이 구성돼 계층 주민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하는 건데 대부분 다 신도시 등이 건설되면 대부분 집값 비싼 만큼 소득이 높은 분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고소득 계층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택이 되면 이렇게 아까 설명했지만 소득이 높은 분은 또 다른 신도시 이주하면서 소득이 낮은 분이 서서히 유입되겠죠. 이런 게 결국은 고소득에서 저소득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게 무슨 여가? 상향, 하향?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하향 여가가 발생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익이는 저기 건물에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결과 주민 구성 비율은요. 주민 비율은 악하게는 필요 없습니다. 고소득 계층은 저소득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결국은 하향 여가가 뭐 있습니까? 본격화되어진다는 건데 굳이 여러분들 시작된다, 본격은 큰 의미 갖지 말라고. 어쨌든 요 시기에 뭐 발생? 하향 여가 발생. 이 말 마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주민 유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묻는 거예요. 유동은 성장기는 대부분 다 뭐 계속 유입되겠죠. 유입되고 성수가 뭐 있습니까? 성수건 거의 유동이 별로 없겠죠. 세택은 대부분 다 굉장히 많답니다. 즉 고소득은 빠져나오고 저수 유입되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입지경제. 성장기의 입지경쟁이 치열하겠죠. 아직까지 모든 게 완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서로 좋은 지역을 서로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수가 모든 게 완비되어 있는 결과 결국은 입지경쟁은 뭐 있습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만 좀 봐놓으시라 문제에서. 그런데 한 개 더 한다면요.
우리 지역은 시간이 경과되면 서서히 노후화되면 다시 거적이 재개발되죠. 이렇게 재개발될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되는 것은요, 세택이와 천익이 사이입니다. 이건 큰 의미 갖지 말라고. 그 재개발되면 다시 뭐로 바뀝니까? 성장기 바뀌겠지. 자, 이건 결국 무슨 여가요? 상향이지. 그죠? 이제 소득이 낮은 분보다 이 지역은 집값이 올라가니까 서서히 상향여가 발생합니다. 성장기.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일단, 그래서 이런 건 한 번 들어봤다는 정도인데, 보통 이제 문제 한 개 지문제 정도 톡톡 튀어나온다고. 자, 일단 그려봤으면요. 이제 지금부터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자고. 자, 문제 11번부터, 15번까지. 자, 얘도 항상 문제는 키워드가 뭔가를 찾고 가셔야 됩니다. 자, 11번 1번. 지역 나와 있죠? 키워드, 표준적 이용과 가격순 연관성 있죠? 2번 갑니다. 지역 분석은 중요한 건 이런 게 중요하고, 3번 갑니다. 체유효 이용 지역 개별 분석 연관성 있죠, 그죠? 자, 네 번째 보니까 항상 뭐를 먼저 합니까? 자, 그럼 재밌는 건 잠시 이게 작년에 시험 난 거거든요. 자, 다시 거기 있는 4번 봤으면 뭐를 보는가 하면요. 다시 자 13번에 2번. 그 다음에 뒷장에 14번에 5번. 그 다음에 15번에 1번. 이 말은 이런 단골 문제야. 매번 이거 시험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항상. 그래 보시고요. 자, 다시 저기 있는 11번에 5번 갑니다. 잘 알지만 11번 5번 지역은 것이죠. 개별은 부분이죠. 다 지역은 전체면 개별은 부분 되겠죠. 그래 아시고. 문제 12번 갑니다. 자, 12번에 1번 가볼게요. 문제 쭉 보시면 키워드 찾아가야 돼. 지역 분석. 또 뭐나 있죠? 쭉 가셔. 가격 순나 있지? 연관성 있는 거지? 자, 2번 갑니다. 개별 분석 쭉 가서 뭐나 있습니까? 가격 판정. 잠시. 앞으로 여러분들 구체적을 빼버려 그냥 가격이라는 거 하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가격 수는 분명히 가격 수는 꼭 써줘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지역 분석 개별 왜 합니까? 사실은. 궁극적 목적은 내 부동산 가격 얼마다. 12억이다, 600이다. 이거 파악할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어쨌든 구체적 빼버려 그냥 가격만 써도 하자 없다. 그래 아시라고요. 자, 그 다음요. 3번 갑니다. 3번. 이런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일단 키워드 가볼까요? 부동산 가격. 이 가격은 구체적 가격이지. 그죠? 구체적 가격은 한번 제가 쭉 보니까 체유효 이용, 개별 분석, 체유효 이용. 이 키워드예요. 그러면 7번 보자고요. 개별은 반드시 이런 용어만 나야 되지. 이 용어 쓰면 안 되잖아. 그것을 현재 보니까 거기 지문상에 표준적 이용 가격순이 있습니까? 그건 표준적 이용이 아니잖아. 없지. 없으면 맞는 거야. 그러니까 키워드만 갖고 움직일 수 있어요, 사실은. 오직 개별은 주구장창 이런 말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결국은 개별 딱 나온 순간 이런 말만 없으면 된다고. 자, 그거 제가 한번 번역해 볼까요? 이거 묻는 거거든요. 보세요. 자, 그 표현이고요. 가격, 구체적 가격을 구할 때 반드시 채용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개별 분석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채유형 파악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격을 평가할 때 기본 전제는 채용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 개별 분석에서는 반드시 채용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된 거라고.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자, 4번 보니까 쭉 보시면서
예. 키워드 뭐 있습니까? 개별 분석 채용이죠. 번역해볼까? 자, 개별 분석은 쭉 가서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채용 판정이 가능하다. 그건 지역 특성이 분명히 핵심 아니잖아. 채용 특성이지. 그래서 연관성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5번요. 지역은 전체 분석이죠. 개별은 구체적 분석인데, 자, 그 뒷말을 이제 읽어보시는데, 이걸 번역을 좀 할 수 있어야 돼.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게 뭔지 잘 구분 못 하거든요. 못 할 땐 좋은 방식이 있어. 자, 일단, 체유회용은 지역 분석입니까? 개별입니까? 개별이죠? 그러면 밑에 개별 써놓고. 표준적 이용은 지역입니까? 개별입니까? 지역 써보자고. 번역하시라고. 개별 분석 범위 내에서 지역 분석 판정 말 됩니까? 안 되잖아. 그죠? 안 되면 전부 다 번역하시라고. 거꾸로 하면 되겠지. 지역 분석 범위 내에서 개별 분석하는 거지. 그 말을 앞뒤 바꾸면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그와 같은 방식 문제 푸시라고. 안 풀리면. 자, 그 다음에 16번 갑니다. 13번. 1번. 성숙도가 낮은 무조건 뭐요? 전이지. 자, 3번 갑니다. 인간지역은 핵심 뭐요? 가변적 물었죠. 그럼 잠시 한번 물어볼까요? 잘 보세요. 인간지역은 시간에 변하면 가변적인데 유사지역은 고정되어 있으면 가변적입니까? 동일수요권도 이 고정되어 있으면 가변적입니까? 전부 다 변한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역은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변한다. 그래서 인간이든 유사지역이든 동일수요는 전부 다 가변적입니다. 그래 보시고. 자, 그 다음요. 예, 4번 보니까 예, 가격 순위 성장기가 최고? 아니지, 언제 최고? 성숙기. 자, 그 다음에 5번. 대상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무슨 지역? 유사지역. 넘어갑니다. 자, 14번. 그럼 14번에 1번 이런 게 아주 문제 참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 성질을 급한 놈 죽는 거예요, 이거는. 응? 왜 그렇습니까? 앞에 보니까, 인간과 유사지역 말 좋잖아. 근데 핵심은 뭐예요, 결국은? 구체적 가격과 저기 있는 지역이 서로 연관성 있냐 묻는 거예요. 한 게 없지. 구체적 가격 대신 가격 수준. 그 다음에, 예. 자, 2번 같은 이런 게 참 문제 어렵습니다. 2번 같은 게. 자, 문제 푸는 요령은 만약에, 여보세요. 지문상에 이런 문제 문구 없으면요, 푸는 방식이 이거예요. 이게 지역 나오죠. 그거 속에 일관성에 무조건 지역만 나오면 답이라고, 맞는 거라고. 같은 거, 개별의 장소 나왔을 때 이런 내용이 수록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않을 때 무조건 뭐 있습니까? 나왔을 때 개별에 대한 설명이 일관성이 쭉 나와야 돼. 거기 지문 읽어보시면 개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까? 없잖아. 계속 지역에 대한 설명이 쭉 돼 있죠. 이건 결국 지역 분석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 3번 갑니다. 3번은 지역 분석, 표준적 이용, 연관성이 있죠? 4번 가볼까요? 지역 분석은 전체 그것이죠. 자, 15번 갑니다. 15번 2번 가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14번의 2번과 15번의 2번이 같은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15번의 2번은 뭐 있습니까? 설명대 전부 개별에 대한 설명 나 있죠? 그럼 개별 분석이라고. 결국 이 말은 이 속에 지역이란 말 쓰지 마라. 그 다음에 3번 가볼까요? 자, 3번에 이게 문제 잘못, 판단이 이상해지는데, 차 띄고 포트에 다 띄워보세요. 지역 분석은 채용 판정 일어나잖아. 이게 틀린 거지. 반대로 하면 되겠죠?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궁극 목적은 채용 판정.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동일 수업권은 인간과 유사적이 존재하는 공간적 범위. 됐죠? 그런 키워드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 저는 이제 바로 있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여기까지는 2개 했어요. 2개. 그리고 자, 감정평가 3방식 일단 버릴 거고 저 마지막에 한다는 거예요. 하고 뭘 할 건가 하면
제일 쉬운 거. 자, 저기 있는 277페이지요. 227페이지. 자, 227페이지입니다. 물건별 감정평가. 이게 최근에 계속 시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제일 쉬운 이런 문제예요, 사실은. 이건 우리 아마 한두 번 들으면 금방 이해될 수 그런 거거든요. 자, 일단 정리해 볼게요. 자, 물건별 감정평가인데, 요 말이 뭐냐? 물건마다 평가 방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뒷장 가볼까요? 230페이지니까 15조 1항을 딱 가보니까요. 건물은 뭐로 평가한다? 하회한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칙이라고. 이와 같이 항상 물건의 평가에 대한 주된 방식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 하회한다는 원칙이 다르면 주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이제 부방식인데, 자, 어쨌든 쭉 해볼게요. 자, 보세요. 공시지가, 그 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원가법,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임료. 요 네 개만 일단 제가 쭉 먼저 정리하고 나중에 법조문 가지고 확인합니다. 법조문 가지고. 자, 여러분 공시란 게 뭐요? 네? 공시, 국합성. 알려주는 거죠? 그죠? 뭘 알려주는 거예요? 네, 땅값을. 그럼, 이 말은 땅은 전부 다 뭐로 평가한다? 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란지, 산지, 우리 보통 임목이란 말, 임지라 쓰는데 사실은 최근에 산지를 많이 쓴답니다. 어쨌든 둘 다 땅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래 사례 뭐예요? 말 뜻이 뭡니까? 매매된 물건을 평가할 수 있는 거지. 그 매매가 되고 있는 물건 다 이 방식 쓴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우리 동사는 분필은 현재 매매되고 있습니까? 있죠, 그죠? 그런 결과 동사는 전부 다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동산. 그 다음에 나무. 원래 나무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이 말이거든요. 임목, 과수원. 요건 전부 다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바퀴 달린 물건 중에 준부동산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이런 거죠. 근데 자동차는 중고 매매되고 있는 게 많습니까? 그죠? 중고 매매상에 많은 결과 매매되는 가격을 한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걸 같은 걸 제가 같이 묶어보자고요. 비교할 수 있는 걸. 이런 자동차. 자, 여러분, 건물은 사람들 만들 수 있죠? 만드는 비용을 통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은 원가법을 쓰게, 원가법. 그런데 항공기는 중고 매매된 게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전부 다 만든 비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준부동산 중에 자동차를 뺀 나머지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은 전부 다 원가법.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영업권. 자, 만약 제약회사가 A라는 제약회사, B가 있는데, 둘 다 영업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똑같습니까?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르면 절대 비교 못 한다, 그죠? 또 권리는 절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무형물, 즉, 권리, 그러니까 영업권, 업권, 실용신앙권 이런 건 전부 다 뭐 있습니까? 몽땅 다 수익환원법이에요. 자, 그리고 있죠. 우리 광산은요. 비록 산 모양새는 같지만 광물량 같을까요?
분명히 다를 거 아니죠? 다르면 결국은 나오는 그게 뭐 있어? 광물에 대한 수익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광산, 즉 정확하면 광업재단이죠. 그 다음에 임료는 무조건 임대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을 쓰게 되어 있다고. 자, 그리고 우리 주식도 상장된 주식이 있고 상장되지 않는 주식이 있어요. 채권 마찬가지죠. 상장된 매물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 매매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상장 주식, 상장 채권. 상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비상장 주식은 빼버리고 비상장 채권. 채권은 뭐예요? 채권이 뭐죠? 예? 채권은 샀으면 나중에 약속한 날짜에 원금에다가 뭐죠? 이자. 이자는 수익이잖아. 그죠? 상장 안 된 결국 뭐 있으면 이건 거래소를 못 쓰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비상장 채권은 이 채권은요. 채권이란 수익을 평가하거든. 따라서 이건 수익환원법. 여기 다야.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법조문 한 개 한 개 번역할 거예요. 자, 뒷장에 228페이지 갑니다. 자, 거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대한 법조문입니다. 자, 8조 있는 감정평가 절차, 9조 있는 기본적 확정. 이게 우리 두 개 다 시험 나왔거든요. 최근에 26, 27회 때. 그럼 결국은 뭐야? 이건 방법 없습니다. 나오면 틀려야 돼. 그거 어떻게 다 암기합니까? 다만, 자, 거기서 볼게요. 구조에서 뭘 보는가 하면요. 사망. 사망, 그런 게 보셔야 돼요. 사망. 감정평가에서는 필요한 게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을 갖다 거쳐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런 거 좀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거 말씀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조. 10조 1항과 2항 읽어볼게요. 평가업자가 이 감정평가할 때 실질조사하여 대상 물건 확인하였는데 원칙은 실질조사 원칙이죠. 근데 2항 가볼까요? 감정평가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각 호 어느 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질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땐 쭉 가서 실질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죠. 자, 이 말은 뭐야? 때에 따라 실질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이래 보시면 돼요. 자, 내가 현재 선박을 갖다가 이제 평가할 목적이거든요. 이 배가 어디 있냐? 태평양 한가운데 있어. 갈 수 있어, 이거? 자, 어쨌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실질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말을 기억하시라고. 응? 자, 그래 보시고, 우측에 14조. 14조. 자, 1항 갑니다. 핵심은 토지는 뭐요? 공시, 기준, 지가죠? 공시, 지가, 기준법 하는 이 말은 공시지가를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뒷장 갑니다. 자, 15조. 건물은 1항 갖기에 무슨 법? 원가법. 그 다음에 16조 갑니다. 16조. 토지 건물의 일괄 평가인데 잘 보세요. 둘째 줄.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의 감정 평가하는 경우 하나. 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이건 별개인데 대지 사용권과 건물,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하는 경우는 반드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쓴답니다. 자, 보세요. 아까 했지만 대지 사용 권리지, 권리지. 이건 수익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건물은 뭐예요? 원가법이지. 그럼 결국 다시 볼게. 얘는 절대 원가 못 쓴단 말이에요. 권리니까. 얘는 거꾸로 뭐 있었고 수익하는 못 쓰게 돼 있다고. 그럼 결국은 거래 사례 비교법과 뭐 있으면 원가가 없는 방식 뭐가 있습니까? 말 잘못했어요. 이건 수익하는 법이죠.
수익환원법과 원가법 없는 게 뭐죠? 이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고. 왜? 권리는 절대 이 방식을 못 쓰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건물은 절대 뭐 있으면 이 방식 못 쓴단 말이야, 이게. 그럼 결국은 하나의 방식 못 쓰면 결국 없는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또 토지도, 우리 토지는 뭐 있습니까? 무슨 방식이요? 공시까지. 그런데 문제는 뭐 있습니까? 토지는 보니까 원가 못 쓰잖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근데 건물은 원가 쓰잖아요. 건물은 공시가 못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수익은 못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래세를 비교법이에요.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17조. 이 살림이 꽤 중요하거든요. 자, 1항 가보겠습니다. 살림을 감정평가할 때 산지와 인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원칙은 무조건 살림과 산지와 인목을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이때 이 경우 인목은 나머지 거래세를 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님 아주 작은 나무예요. 자, 이 말은 이 원칙은 보세요. 인목은 거래세를 비교법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작은 소경목림입니다. 이건 시장에 현재 매매 안 되고 있다고 이게 아주 작은 나무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으면 뭐 있습니까? 키우는 가격. 키운다 이게 뭐 결국은 원가법이지. 그 말이라고. 자, 계속 갑니다. 2항 가볼게. 그래서 2항요. 자, 산지와 인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는 이 예외의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수 있다. 자, 정리합니다. 자, 두 번째. 살림은 예외부터 원칙. 항상 인목과 그 다음에 산지를 갖다 뭐 합니까? 이런 원칙은 구분평가요. 일괄평가 아니라. 다만 인목과 산지를 뭐 있습니까? 뭐 할 때? 일괄하여 평가할 때 무슨 평가한다고? 거래세 비교법이죠? 자, 보자고요. 뭐 별로 암기할 게 없네. 볼래요? 여말 나오지? 그지? 무조건 무슨 법? 그렇게 마시면 돼. 굳이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 자, 그 다음요. 예, 18조 갑니다. 과수원은 나무잖아. 나무는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자, 19조.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 공장재단 1항 갑니다. 요건 시험에 거의 한 번 낸 적 없어요. 근데 한 번쯤은 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한번 읽어볼게요. 공장재단을 감정평가할 때 공장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해서 평가한다. 그럼 잠시. 공장재단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계, 또 토지, 건물이지. 토지는 무슨 평가? 공시, 건물은 원가, 기계는? 네? 물건만 달라. 보통 이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방식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을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합산한다고. 그래서 합산해서 평가합니다. 네, 그건 좀 정리하시라고요. 자, 5척에 2항 갑니다. 2항. 광업재단, 광산 무슨 법? 광산. 수익을 하는 법이죠. 광물량을 통해서 한다고. 그 다음에, 자, 20조 갑니다. 1항 자동차 거래사례 비교법. 2항 건설기계 원가 사망 선박 원가 4항 항공기 원가 5항 읽어보시고 여기 보세요. 이건 이 뭡니까? 자동차 선박 등에만 한정된 용어 아닙니다. 효용 가치가 없단 말이 나와요. 결국 아무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없을 때 항상 다 뜯는 거야. 뜯어서 파는 거야. 해체 처분 가격은.
자, 그 다음요. 예. 저기 있는 21조 갑니다. 동산나이초, 모선법, 거래사례비교법. 22조 임대료, 모선법, 임대사례비교법. 23조는 무형자산, 원래 거기 광업권 등은 약간 분리되거든요. 어업권 분리되는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권리는 전부 다 수익하는 법이에요. 그래 가시라고 편하게. 24조 가볼게요. 유가증권. 자, 1항 주식인데 1호. 자, 1호 보니까 상장은 매매되고 있죠. 상장 주식은 거래세비교법. 비상장 주식 하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D장 보니까 2항 채권. 채권도 상장된다. 매매되고 있죠. 거래세비교법. 비상장 채권은 매매 안 되는 거지. 즉, 채권은 이자 수익까지 하는 결과 수익하는 법이에요. 25조 읽어보시고. 앞으로 소음등이 딱 나오지. 무조건 마지막 가야 돼. 원상 회복비 반드시 고려하라. 자, 문제 풉니다. 예, 34번 문제. 자, 딱 두 개 풀 거예요. 34, 35분만. 자, 34번은 1번 갑니다. 요 1번은 제가 안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좀 이따 할 건데요. 공시지가는, 여러분 공시지가는 그 자체 정상가격이거든요. 얘가 딱 나면 뭘 보든 다른 건 절대 보지 말고 그 시점 수정이 있지. 거기에 딱 기억할 게 있어. 무조건 사정 보정 나오지. 다 틀린 거야. 이런 무조건 장난칠 게 사정 보정이야. 그러니까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은 다 통용돼. 근데 절대 사정 보정이란 말만 쓰지 말아. 이거 마시라고. 그건 제가 좀 이따 할 거예요. 거래사 비교법 하면서 할 거예요. 그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건물은 무슨 법? 원가. 3번 토지 건물 나 있어. 일괄 나 있지. 무슨 법? 거래사 비교법. 4번 소음 나왔을 것 같아. 예, 회복비 고려합니다. 자, 5항 갑니다. 살림은 산지 임목기 일괄 나 있지. 그럼 뭘 한다? 거래설비교법. 35번. 자, 1번 건물 원가. 2번 살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평가해야 하며. 이 원칙이죠. 이때 임목은 뭐요? 임목, 나무. 예, 거래설비교법이죠. 소경목님 아주 작은 거 있지. 키우는 가격이야. 원가법. 3번 영업권 수익관한법. 자, 4번 과수원 나무 거래사례비교법. 5번 임대료 임대사례비교법이죠.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요거 무조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요 내용만. 자, 그리고 보시고 36번. 예, 요거는 다시 이제 어디 가는 거면 우리 책에 233페이지 갑니다. 그러니까 물건별 감정평가 한 문제, 지금 하고 있는 가격 공시제도 한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이런 거거든요. 공시를 하는데, 가격을 공시하는데, 이 공시할 내용이 두 개 있어요. 원래 부동산 토지와 정착물이죠. 정착물이 가장 대표적인 건물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보자고, 이제. 현재 공시할 대상이 토지와 그 다음에 건물. 그리고 건물은 크게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있냐 보니까 주택이 있고, 나머지 뭐 있으면 주택이 아닌 거. 비주거용 부동산이에요. 이런 구분 하시는데, 항상 공부할 때 뭐라는가 하면요.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새로 이제 도입된 건데, 어쨌든 이건 똑같이 움직여. 주택이나 비주거용 부동산 똑같이 움직입니다. 다만 제목이 달라질 뿐이지. 제목이. 자, 이때 보니까 우리 주택은 다시 크게 두 가지 분류하는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과 뭐요? 단독주택.
자, 그럼 이걸 갖다 이제 같은 말 밑에 똑같이 붙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 어떤 게 있습니까? 비주거. 많잖아. 상가도 있고, 오피스텔 등등 말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걸 봤을 때 이걸 보통 이제 단독 대신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공동 대신 요 말 쓴답니다, 이제. 우리 보니까 상가도 개별 상가가 있고 어떤 이제 이 오피스 같이 어떤 집단이 형성되어 있는 집이 있어요. 이걸 뭐라 하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요것만 좀 구분하자고요. 자, 그럼 일단 토지부터 합니다. 땅은 각각에 있는 개별 땅은 다 같습니까? 다 틀리죠. 그 핵심이 뭐 있습니까?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땅도 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개별의 땅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대표한다, 이게 다른 말로 표준지 공시가. 그 다음에 각각에 있는 개별 땅을 가지고 개별 공시가. 그러면 단독주택 다 같습니까? 틀리죠. 예를 뭐 있습니까?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뭐 있습니까? 표준 주택 가격이 있어요. 각각에 있는 개별 주택 가격이 있죠. 그 다음에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도 우리 상가 뭐 보니까 각각 개별 상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쓸 때 그냥 그대로 똑같이 쓰라고. 비주거용 뭐 씁니까? 표준 부동산 가격이지. 얘도 어떻게 쓰겠습니까? 비주거용 뭐요? 개별 부동산 가격이라는 용어 쓴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꼭 기억해야 될 건데, 이게 시험에 꽤 많이 나오던데 아무것도 아닌데, 공동이나 비주거 이 뭡니까? 집합부동산 절대 이 속에 표준 개별 부동산 가격 이런 용어 없어요. 아니, 우리 공동주택 어떤 게 있습니까? 아파트, 또 연립, 또 요 네 개지, 그죠? 네 개인데 어쨌든 우리 아파트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101호 102호 차이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표준과 개별을 분별 못한다고 이거는. 그래서 절대 공동주택이란지 또 집합부동산 절대 뭐 있습니까? 이와 같이 이런 것처럼 뭐 표준 개별 용어 자체가 없다고. 그런 순간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이런 거 이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공동주택 가격, 그 다음에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뭐요? 가격 이렇습니다고요. 자,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처음 하는 게 힘든데 앞으로 한 열 몇 번 하면 금방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 없어. 나중에 다 기억하게 돼 있어 이거. 자, 일단 요 표준지하고 개별 공시를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요걸 설명해야만 이해될 것 같아. 여기 보세요. 우리 현재 보니까 네, 여기 할게요. 이런 거거든요. 이 지역에 보니까 우리 공시지가를 할 때 있죠. 땅이 여러 개 필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다고 있으면 물론 모양새 틀리겠지만 집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있다 하죠. 이때 항상 각각 있는 땅 모양새 다 틀리거든요. 틀린데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먼저 선정할 때 이걸 누가 선정하는가 하면요. 감정평가서 합니다. 제일 먼저 표준지 선정 기준이 4개 있어요. 그 지역을 대표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용성이 있을 것. 세 번째, 뭐가 있냐면 확정성이 있을 것. 안정성이 있을 것.
확정성이 있을 것.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요건이 반드시 충족될 때 뭐 있습니까? 이게 편지를 선정한다고. 자,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죠. 요 땅은 지번 1번은요. 지번 1번은 이런 겁니다. 현재 주거지역이야. 주택이라고요. 그 다음에 지번 4번을 보니까 이게 얘는 주택과 상가 혼용돼 있어. 하나의 건물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있으면 지번 7번을 보니까 주건대 조만간 상업으로 변경할 거래. 나머지 몽땅 다 상업이야. 상업. 자, 이때 중용성 있는 건 현재 이 중에서 일반 상업적의 이 지역은 주거적입니까? 상업적이죠. 그럼 결국은 얘는 중용성이 떨어진다. 이거는 주택이니까. 그거 선정 못 한다고. 그 다음에 안정이란 것은 동일한 용도로 계속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런 조만간 이제 바뀌잖아. 그지? 이건 안정성에 위배되니까 이건 선정 안 한다고. 그 다음에 확정은 이 땅은 주거다, 상업이다, 확정돼 있어야 돼. 근데 얘는 현재 뭐 주거, 상가 같이 쓰고 있지. 그래서 이런 건 표준 선정에 제외된다고. 그래서 나머지 있는 6개 필지 중에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땅을 선택한다고. 여기 대표성이야. 그래서 해보니까 지번 3번에 이게 표준 선정되었어. 얘가 보니까 제곱미터가 얼마 되는가 하면 100만 원 돼 있대. 그럼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반드시 감정평가 뭐 있습니까? 이 땅을 전부 다 한 gang 다 분석해 본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해본 결과 땅들은 약간 특성에 대한 차이가 있지. 차이가 있는데, 이거 갖다 차이가 있는데, 여기 있는, 여기에 표준이 아닙니까? 얘하고 서로 비교해서 얼마 좀 차이가 있는 걸 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해본 결과, 얘는 표준에 비해서 0.38 가치가 있어. 얘는 뭐 0.96 가치가 있어. 얘는 0.76이 있어. 얘는 1.26이야. 얘는 2.3이야. 이렇게 이 표를 각각 다 만들어준다고. 이 표가 뭐냐? 토지 가격을 갖다가 표준지하고 비교한다 해서 비준표 쓴다. 비한다 해서. 보통 이걸 줄여서 뭐라는지 압니까? 지가 비준표요. 이런 표를 갖다 이제 평가해서 만들어준다고. 만들어준 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시군구에 넘겨주면요. 시군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제 뭐 하는 거면 지번 1번, 2번 각각 있는 개별 토지에 있는 공식을 측정한다고. 어떻게 하냐? 자, 현 표준지 얼마요? 요거에 비해서 얘는 이만 가치다는 거. 가치다는 거. 그러면 지번 1번의 가치 얼마요? 38만 원이요. 그 다음에 지번 2번 얼마요? 126만 원. 이렇게 개별 공식을 측정한다고. 누가? 개별은 시군구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큰 틀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 마찬가지예요. 주택도 뭐 있어요?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먼저 선정한다. 평가사가. 그래서 각각 있는 주택마다 뭐 있습니까? 비교표를 만들어줘, 이게. 이게 주택 가격 기준표거든요. 만들어준 걸 갖다가 시군구에 넘겨주면 각각 있는 개별 주택마다 시군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평가해준다고. 그래서 요 컨트롤을 먼저 보시면 첫 번째 할 게 뭐냐? 요거부터 해야 됩니다. 요렇게 분류해야지. 얘하고 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이죠. 개별하고 나머지야. 나머지. 첫 번째 이렇게 보죠. 얘를 갖다가 평가를 누가 할래 하는 거 평가. 자, 평가를 갖다가 누가 하려는 건데 앞으로 있죠. 우리 표준이든 표준 공동 집합이야. 이건 전부 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개별은 무조건 시군구 공무원이에요. 자, 다시. 아까 첫 시간에 공인평가 공적한 적이 있지. 요건 무슨 평가? 얘가 했잖아, 얘가.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요게 공인평가야. 요건 누가 한 거예요? 시군구에 있는 공무원의 집단. 요게 공적이라고. 이런 거. 그러니까 평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평가는 공인평가를 쉽게 말해서. 자, 일단 물론 시험 안 나오겠지. 자, 그 다음요. 그럼 무조건 있죠. 요 평가 등을 그대로 공시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돼. 그러니까
공시가격, 부동산의 공시가격 평가 심의원이 있어요. 자, 일단 심의위원회 써놓을게요. 심의위원회. 근데 얘는 반드시 표준은 항상 국가에서 하거든. 그 국가가 대표하는 결과 이건 전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개별은 현재 누가 공시했죠? 시군구지. 그러니까 시군구에 있는 심의에서 평가한다고. 심의가 어쨌죠, 이제? 했으면 거기다 뭐 있으면 이건 공시해야 될 거 아니야. 공시는 그 기간에 있는 장이 하거든요. 국가는 보니까 장이 누가 장입니까? 예, 국장이죠. 그러니까 토지 관련 구역 장은 국장입니다. 국장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개별은 누가 공시합니까? 시군구장이라고.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 그런 다음 두 번째 할 게 뭐 있냐? 자, 다시요. 아니, 이런 걸 공시했을 때 그 땅을 갖고 있는 주인 등은 불만이 있어. 그럼 결국 뭐 있습니까? 이의 신청해야 되지. 자, 일단 이의 신청할 건데, 자, 이의 신청합니다. 신청은, 이 신청은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도로에 프랭카드 붙어 있어. 개별 공시가 이 신청 몇 월 며칠까지 누가 할래? 라고 써놨어. 응? 즉, 이 말이 이건 빼버렸네. 자, 조심할 건요, 여러분들 절대 이건 토지 소유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신청자는 이해관계인이에요. 관계자 모두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라고. 아니, 프랭카드 많이 붙어 있던데 보니까. 그냥 본 적 없죠, 그죠? 관심 없으니까. 자, 다시. 여보세요. 표준지, 표준, 공동, 집합은 누가 공시했어? 누가 공시했냐고? 이 일은 이 제기 누구한테 합니까? 공시한 사람 이 제기에. 개별 누가 공시했지? 얘한테 이 제기에. 자, 그러면 바로 갑니다. 법조문 갈게. 234페이지 7조. 표준지는 분명히 누구한테 제기합니까? 국장이지? 자, 그런데 이 신청 나 있어. 1항 가볼게. 자, 이가 있는 자는 공시 기준일부터 며칠? 30일 이내 이 신청하고. 그래서, 이 신청은 누구한테 합니까? 국장한테. 2항 가볼까? 이 신청기에 만료되면 30일 이내에 이 신청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서면 통보하지. 며칠 이내? 자, 한 번 더. 자, 11조 235페이지. 235페이지. 개별 공시일까요? 자, 개별은 자, 1항 갑니다. 누구한테 이 신청합니까? 시군구장. 며칠 이내? 30일. 2항 가볼까요? 통보하지. 며칠 이내? 됐죠? 자, 결론 여보세요. 요거요. 무조건 이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자이고, 그 다음에 30일 이내 이 신청하고 서면 통보 30일 이내 통보하게 돼 있어. 이거 다 같은 거야. 요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시 볼게요, 이제. 그래서 여보세요. 크게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말 나오면 저는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뭐 있으면 무조건 국장 나와야 돼. 개별 나온 수가 무조건 시군구장 나와야 돼. 이게 좀 중요하다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할 겁니다. 뭘 할 건가 하면, 표준지 공시 직가와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 요거 두 개만 할 거예요, 지금부터. 요거 두 개만. 하는데 중요한 건 효력. 어떨 때 이거 쓸래? 요거 묻는 거, 문제가. 그래서, 항상 이건 요 둘 다를 암기하지 말고 딱 한 개. 개별 공시 직가 쓸 때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몽땅 여기 있는 이걸 쓴다 생각하시면 돼. 효력이. 그래서 이건 딱 세 개는 첫 번째 뭐 있냐. 그럼 참고로
개별은 전부 다 원래 뭐 할 목적이냐? 세금 때릴 목적이 원칙은. 몽땅 다 개별 주택이든 개별 토지든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개발 부담금. 부가시에. 세 번째 뭐 있는가 하면요. 예,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할 때. 이럴 땐 전부 다 개별 공식했어야 돼. 그 외에 나머지 몽땅 다 표준제예요. 그래 아시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좀 더 표준제에 대한 설명 보여줄 건데 그걸 보지 말고 있죠. 무조건 나오던 요거 세 개 아닌 경우는 전부 다 표준제 쓴다고. 자, 그다음 이제 여기 있는 건물에 대해서 합니다. 건물. 자, 건물은 보세요. 자, 이 말입니다. 표준주택,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 뺀 나머지야. 나머지는 개별과 공동은요, 어디에 쓸 목적인가 하면 무조건 세금. 과세 부과할 목적이에요. 두 번째 뭐 있는가 하면요, 가격 정보 제공. 여러분, 세금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만 할 것은 표준주택 가격은 개별 공시지가 산정 기준. 즉, 이 말은 절대 표준주택,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은 세금 등을 부과할 목적 아니에요. 여기 좀 중요하다고. 얘는 오직, 아까 했죠? 지워버렸네. 아까 우리 이거 개별 공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근거로 했지. 표준지를 통해서. 마찬가지야. 개별 주택 항상 뭐 있습니까? 표준주택을 통해서 이거 산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표준주택이 뭐 있으면 개별 공시 산정 기준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그 다음 마지막 딱 한 개. 제가 지금 2개 했어요. 사실은. 1개. 2개 했어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 공시 기준일이 언제 하는 거예요. 공시 기준일이. 자, 무조건 표준은 1월 1일. 표준은 좀 1월 1일이야.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는 5월 30일이에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과 개별주택과 그 다음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과 개별부동산 가격은 4월 30일이에요. 여기 끝입니다. 뭐 엄청 복잡하죠, 그죠? 한 2번 들어봐. 금방 저기하게. 그러니까 구분할 아주 간단한데 개별, 나머지 이쪽 집안. 그러니까 항상 주로 시험장 장르시면 이런 거 내놓고 있죠. 국장 대신 시군고장을 많이 낸다, 문제에서. 그리고 요거 쓰는 경우는 딱 이게 시험 많이 되거든요. 그런 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법 조문 가지고 정리할 겁니다. 234페이지. 자, 3조. 표준지. 자, 거기 있는 1항 갑니다. 키워드를 제가 잡아줄게요. 장난칠 문구 딱 정리되어 있으니까. 자, 국장. 첫째 줄. 두째 줄 보니까 끝에, 중간쯤. 표준지. 그 다음에 셋째 줄 뭐 있습니까? 단위 면적당 가격. 마지막 넷째 줄 보니까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중앙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잠시. 이건 전부 다 중앙부동산위원회 평가합니다. 심의한다고. 개별 항상 시군구야. 구분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2항, 4항. 자, 4항 읽어보시고. 했죠? 자, 여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여볼래요? 표준 공동은 항상 선정할 때 있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요. 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
비용 추정액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이런 말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고려합니다. 비용을 갖다가.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5조. 공시된 걸 대외적으로 알려야 되지. 공시 내용이 뭐 있냐 쭉 설명이 있는데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 2호 있지. 단위 면적당 가격을 공시해야 돼. 무조건 땅은 단위 면적이야. 제곱미터당. 자, 그래 보시고 7조 했죠? 8조 갑니다. 자, 8조 보니까 9조 갑니다.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 효력인데 여기 보세요. 아까 개별 요거 3개 했지. 나머지 속에 포함된 거기 4개 있거든요. 그 4개를 암기하지 말고 제가 설명드리겠죠. 암기하지 말고 무조건 요거 3개만 암기하시라는 거예요. 자, 8조 9조 갑니다. 예, 효력 보니까 예, 첫째 줄. 예, 첫 번째 토지시장 시장 지가 정보 제공 하나. 두 번 일반적인 토지 거래 지표. 세 번째 국가 지자체 등의 업무 관련돼 있는 지가 산정. 네 번째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 토지 감정평가 요 4개거든요. 4개인데 이 4개를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여기 있는 3개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빨라. 자, 그 다음에 예, 10조 개별 공시지가 1항 시군구장. 그 다음에 둘째 줄 끝에 시군구 부동산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그 다음 단위 면적당 가격. 땅은 무조건 단위 면적당입니다. 그 다음 2항 읽어볼게요. 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 등의 부과대상 아닌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잠시만요. 이 말이에요. 아니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면 이 공시할 필요 있어? 목적이 세금 부과할 목적인데 부담금 부과할 대상 아니면 공시할 필요 있어? 그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요건 좀 봐볼게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 뒷말이 중요하거든요. 이 경우에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해당 토지의 표준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를 본다. 이 말은 거꾸로 묻습니다. 표준지로 공시되어 있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로 별도 공시합니까? 자, 이거 보세요. 표준지 언제 공시하지? 개별은요? 이게 뭔지 알 거 아니에요? 이거 당연한 거지? 이미 이 땅이 표준지 공시되어 있으면 다시 이건 벌써 뭐야? 개별을 보는 거야. 본 결과 이게 별도로 뭐 있습니까? 개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얘 마찬가지야. 주택 마찬가지야. 이미 표준주택으로 선정되어 있는 땅은 주택은 뭐 있습니까? 예, 이 자체 벌써 개별을 보기 때문에 별도로 이걸 개별주택으로 공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말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요. 예, 3항요. 예, 3항은 항상 나오거든. 3항은 뭐 있습니까? 끝에 이건 볼 때 이런 병합 분할 등에 신경 쓰지 말라고. 아무 의미 없어. 다만 끝에 뭐나 있습니까? 개별이 아니면 표준입니까? 개별 나 있지. 그럼 누구 이거? 시군구장. 이렇게 연결시키라고. 중간 내용 보지 말고. 자, 그 다음요. 쭉쭉 넘어가서 자 11조는 아까 했던 거죠? 넘어갑니다. 자, 뒷장에 예, 저기 있는 3장 주택 가격 공시 16조 표준주택입니다. 1항 갑니다. 국장,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자, 첫째는 맨 끝에 장면 꽤 많지거든요. 단독 주택 중이야. 공동이 아니라고. 중에서 표준주택이야. 절대 있죠. 보세요. 공동이라는 것은 표준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보니까 단독 주택 중에 뭐 있으면 표준이 있다고. 표준 개별이 있다고. 그걸 좀 조심하라고요. 자, 흘러보시고요. 예, 쭉 가서 셋째 줄 끝에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2항에 자, 우리 주택 가격 공시할 때 공시 내용은 중요한 건 2호. 우리 땅은 뭐를 공시한다고? 단위 몇 땅이지? 집은 집 한 채, 집 한 채를 위해 공시한다고. 집 한 채 얼마 공시하지 절대 단위 면적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주택이나 항상 건물은 무조건 주택, 건물 통째로 그냥 공시하게 돼 있어. 그건 좀 조심하시고요. 자, 넘어가서 예, 거기 있는 17조 개별주택. 자, 개별주택 시군구 1항 시군구장 시군구 부동산 공시위원회. 자, 쭉 가서 뭐 있습니까? 예, 두째 줄 개별주택 가격 결정. 그 다음에 예, 2항 가볼까요? 자, 2항에 보니까 예,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예, 개별주택 보는 거죠. 그래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우측에 갑니다. 쭉쭉 넘어가서 예, 18조 공동주택 1항 가볼게요. 공동주택은 국장이지? 네. 국장. 그 다음에 두째 줄 예, 끝에 중앙이죠? 예, 그래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예, 4조 그냥 넘어가죠. 자, 19조 주택가격 공시효력 1항 가볼게요. 표준주택 가격은 자, 쭉 나 있는데 개별주택 가격 산정하는 경우 그거 기준된다 이거지. 2항 가볼게요. 개별주택이란지 공동주택은 가격 정보 제공과 과세대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한다. 그죠? 결국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표준은 단지 요거 산정 기준이고 요 둘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세금 부과와 가격 정보 제공이 주 업무다. 말 뜻이 그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예, 4장요. 4장.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입니다. 자, 일단 1항 보니까 네, 20조 1항 보니까 1항과 그 내용 쭉 읽어보시고 읽어봤습니까? 앞장에 16조 1항 가봐. 16조는 뭐 있습니까? 네, 표준주택이죠? 쭉 읽어보세요. 똑같지? 그러니까 다만 뭐 있습니까? 주택이 있냐 비주거부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내용 자체가. 그 말은 결국 이 말이거든요. 이 뒤에 우리 아까 했던 4장 고지가 사실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볼래요? 요 제목만 지금 달라질 뿐이에요 이게. 응? 그러니까 굳이 그 뒤에 있는 4장 다 보지 않다는 유추해서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일단 가볼게. 4장 20조 1항 국장. 그 다음에 둘째 줄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이야. 집합이 아니라 일반 부동산 중에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에 대해서 합니다. 자, 이거 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절대 집합이란 건 표준과 개별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라고. 항상 표준과 개별은요, 반드시 뭐 있습니까? 단독이나 일반 부동산이 가능하다고.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까 했죠? 아파트는 801, 800이 분명히 틀린 게 없지 않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결국은 차이가 없잖아. 없으면 결국은 표준과 이건 뭐 있습니까? 개별을 선정 못 한다고. 근데 단독은 다 틀리거든, 분명히. 그러니까 틀린 결과 그 지역을 대표할 수 땅을, 주택을 선정해야 되고, 각각의 주택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이게. 그래서, 그걸 했던 좀 기억하셔야 돼. 안 되면 그냥 넘어가. 또 할 거니까. 지금 당연히 안 되게 돼 있어. 처음 하니까. 자, 그 다음요. 네, 그래서 거기 내용 고려 보시고, 그 다음에, 2항 2호 갑니다. 얘도 반드시 뭐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5항 요항. 5항 보니까 국장 나 있고, 끝에 뭐 있습니까? 비용 추정액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21조 갑니다. 비주거형 개별 부동산. 자, 1항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그래서 셋째 질문 비주거형 개별 부동산 가격 산정. 넘어가서 자, 뭐 다른 건 쭉 볼 필요 없겠네. 자, 22조요. 비주거형 집합부동산. 1항만 보시면 되겠네. 국장, 그 다음 비주거형 집합부동산, 두째 줄 끝에 중앙부동산. 네, 이래 하시고요. 자, 마지막 23조, 효력. 1항 갑니다. 비주거형 표준부동산 가격은 결국은 비주거형 개별 부동산 가격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고, 2항 가볼까요? 비주거형 개별 부동산 가격과 비주거형 집합 부동산 가격은 두째 줄 가격 정보, 그 다음에 과세 등의 업무에 쓴다. 내용 좀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문제 풉니다. 문제 풀어보면 답이 나와. 뭘 공부할지. 자, 그 다음 이 36번 문제 읽어보시고 봤으면 키워드 잡아볼까? 개별주택 가격, 그 다음에 과세 등의 업무에 쓴다. 칠판 보시고 요는 어디 쓴다고? 세금. 그게 핵심이에요. 2번 갑니다. 2번 읽어보시고 핵심이 뭐냐? 앞에 그러그러한 업무는 표준지 공식을 쓴다 이 말이거든. 핵심이 설명 볼까요? 표준지 반대가 뭐죠? 개별이지. 그 지문상 이런 말이 있어? 없으면 이걸 쓴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세나 저기 뭐 있습니까? 개발표는 없잖아. 없으면 표준지 공식을 쓴다 이 말 뜻이라고. 그 다음 3번 읽어보시고 표준주택 가격은 개별주택 산정 기준이지. 네, 그 다음에 4번 읽어보시고 자, 이 말이거든요. 4번은 보세요. 개별 공시지가 쓴다 있죠. 이거 볼래요? 그 속에 이 말이 있어? 없죠. 감정평가사가 개별 토지 평가하는 경우 이 말은 이게 없잖아 그 말. 없으면 뭘 쓴다? 표준지 공시지가 쓴 거 아닙니까? 논리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기 있는 개별은 누가 공시한 거예요? 누가 평가한 거예요? 공무원이지. 평가사 평가인데 누가 더 전문적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말이 안 될 거 아니야 이거는. 그죠? 이 공무원을 평가한 건데. 자, 그 다음에 5번요. 개별 공시가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주가서 결국 무슨 표준지 공시가를 규정해서 토지 가격 비준표를 통해서 했죠. 그죠? 자, 우측 갑니다. 이제 37번 갑니다. 자, 개별주택 언제 공시 기준이? 다시 7번 보고 주택 4월 30일.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2번 보니까 설명된 게 뭐예요? 건물 면적이나 뭐 구조, 이건 건물 설명 아닙니까? 앞에 표준지 땅 설명돼 있거든. 앞뒤 안 맞잖아. 이건 표준주택 가격이야. 그 다음에 3번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으로 구분해 공시한다. 보세요. 공동은 뭐 이런 말 있습니까? 못 쓰잖아 이건. 뭐 써야 돼? 단독주택. 단독. 자, 그 다음요. 4번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 공시지가를 개별로 본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개별이 신청할 수 있어 없어?
그 다음에 저기 있는 표준도 이 신청할 수 있는 거지. 표를 보시고 38번 갑니다. 자, 표준지 공식과 공식 기준 언제예요? 표준. 무조건 표준은 1월 1일이야. 그 다음 2번 갑니다. 아까 했던 거죠? 예, 항상 토지평가의 공식, 지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식을 기준합니다. 그 다음 3번 가볼까요? 개별 공식과 결정하기 위해서 뭐를 활용합니까? 지가 기준표죠. 자, 5번 가볼게. 표준주택은 단독과 공동주택에 각각 대표한다. 표준은 언제 쓰는 거지? 단독만 쓰는 거 아니야. 공동 표준 못 쓴다고. 그 다음에 5번 가볼게요. 이의 신청할 수가 있지. 자, 38번 갑니다. 39번. 1번 읽어보시고. 자, 여보세요. 우리 땅값은요, 개별과 표준적이 없어. 시가 표준 이런 용어 없다고. 근데 거기 있는 내용 보니까 어떤 겁니까? 그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으면 못 쓴다. 표준지 공시지가. 2번 갑니다. 개별과 공동 나 있죠? 쭉 가보세요. 과세 나 있습니까? 2번. 과세 나 있지? 그건 맞는 거잖아. 그 다음 3번 갑니다. 자, 이 신청이 있어. 개별. 누구한테 이 신청해야 돼? 개별. 시군구장. 언제? 30일. 그죠? 4번요. 자, 키워드. 자, 잡아볼게요. 시군구장, 공동, 한국감정원, 예, 공동주택가격심의위원회. 여기 키워드예요. 뭐 나 있죠? 공동이죠? 그럼 누구 나야 돼? 국장. 어디에서? 중앙. 5번요. 자, 쭉까지 국장, 개별 공시지가. 연관성. 없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내용이 지금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냥 굵은 걸 그냥 따라가시라고. 응? 표준나무 국장고, 개별, 그러니까 구체적 내용이 좀 없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보러 가는데, 다음에 한 2번 보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자, 그려보시고 좀 쉬었다가, 예, 3방식, 평가 3방식 할게요.